자, 그리고 헤나라는 건 없어요. 헤나는 통상적인 용어예요. 통상적인. 그러니까 헤나는 없고 헤나란 바로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나무 이름이에요. 로소니아 이미너스. 관목. 오래 사는 나무. 빨리 와요. 자, 헤나는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관목.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쪽에 아랍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지중해 쪽에 그죠? 햇빛이 좀 강한 쪽에 사는데 특이하게 4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 4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 추출한 이 분말이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자, 이제 막내 헤나란 크게 로소니아 이미너스 이게 뭔데? 나무 나무를 못해서 풀 때? 굶을 때? 사는 나무에 4년 이상. 자,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나무에서 줄기나 잎사귀나 뿌리나 꽃, 자, 줄기, 잎사귀, 뿌리, 꽃 다 써요. 이 아이들을 채취를 해서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아주 잘게 분말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헤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헤나는 굉장히 이제 큰, 그냥 파마라고 보시면 돼요. 파마. 그죠? 파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그 범위가 좀 통상적인 단어예요. 헤나는 로소니아 이미너스에서, 이미너스란 나무에서 줄기나 잎사귀나 뿌리나 꽃,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추출했는지에 따라서 천연 색깔이 좀 가지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서 추출한 분말을 통상적으로 헤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나무, 관목, 줄기, 잎사귀, 뿌리, 꽃, 이 아이들을 추출해서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그 아이를 아주 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헤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헤나라는 건 없어요. 로소니아 이미너스에서 추출한 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말. 그런데 이 로소니아 이미너스에는요,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우리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 바로 케라틴 단백질이잖아요. 케라틴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렇죠.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그냥 정화시킨,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연못 쪽에서 파마가 안 나왔는데 이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모발을 더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주니까 파마가 더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걸 하니 힘이 없던 모발이 힘이 생기고 모발이 두꺼워졌다고 생각하니 이거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헤나를 이용하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천연 봉숭아 물들이기 하잖아요. 그죠? 봉숭아 잎사귀하고 꽃하고 거기에 백반을 짓져서 여기에 손톱에 발라놓고 그냥 랩핑해서 한 20-30분 내비두면 이게 손톱이 자라서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색깔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 봉숭아에도 로소니아라는 성분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대량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소니아 이미너스 헤나에는요, 봉숭아보다 20배 이상의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단한 손톱에 물들여가지고 이게 천년이 올 때까지, 자라서 나올 때까지 색깔이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 안에 로소니아라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케라틴을, 손톱을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줘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봉숭아, 약간 천연색이 묻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이 손톱을 조금 더 부풀려주는 물질이 백반이 했던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20배 이상의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천연 색깔을 피부에 넣어도 이게 사실은 머리에 쓰기 전에 이렇게 몸에 문신, 반연구 문신에 많이 쓰이던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아프리카 쪽에서 자주 원주민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특이한 그 자기들만의 그 색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쪽물 같은 걸 많이 들이잖아요. 천연 염색을.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로선이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주니까 이제 머리카락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던 거죠. 정말 좋은 물질, 말 그대로 천연 물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나 시술했던 모발들이 파마가 안 나왔던 모발이 본래 헤나 시술하기 전에도 파마가 힘들었던 모발에 탄닌이라는 성분하고 로선이라는 성분이 머리카락을 더 강하게 재결합을 시키니까 파마가 더 안 나왔던 겁니다. 이거 떠들려나 안 하면 파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헤나 쓰시는 분들한테 헤나 나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요 천연 헤나는 색깔이 한정이 돼 있어요. 약간 봄에 추출하면 약간 인디고, 약간 청색, 황색, 무색. 색깔은 천연 헤나는 한정적이에요. 뭐 여기서 근데 이제 천연 헤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파마가 힘들었던 경우가 이제 블랙 헤나죠. 검정 헤나. 자, 그러면 헤나에 검정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무조건 인공 색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로소니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머리카락을 강하게 재결합을 할 때 그때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색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발을 약간 부풀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서 이 안에 붕산이라는 물질을 넣었던 거죠. 붕산, 과붕산 나트륨, 탈색제. 네. 그리고 파마가 안 나왔던 그게 헤나 시술했던 모발에 파마약을 바르면 파마약의 색깔이 핑크색이나 보라색으로 싹 바뀌죠. 모든 색소가 들어있는 염료에는요 반드시 그 촉매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철성분입니다. 촉매제, 커플러.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염색약에도 반드시 촉매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파마약을 바르면 헤나 시술했던 모발에 파마약 색깔이 핑크색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보라색으로. 그럼 누적이 된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탄닌 분말, 요저 헤나 분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가 이제 세뇌가 아까 본 적이 된 가스라이팅 딱 행했죠. 헤나는 찬물로 하라든가요? 미온수로 혼합하라든가요? 왜 미온수일까요? 우리는 헤나는 당연히 잘 섞여질 거라고 미온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세뇌를 당했던 거죠. 뭐냐면 미온수하고 붕산하고 만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어차피. 그 열로 모발이 열이 가해지면 모발이 부풀어져요? 아니면 수축이 돼요?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색소가 들어가잖아요. 색소가 들어갈 수 있는 기류요 붕산하고 미온수가 여졌던 거예요. 헤나 효과를. 그리고 나서 철이 색소가 중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촉매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 분말이 헤나 분말이 로소니아하고 탄닌 성분이 이 아이들을 모발 전체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줬던 거죠. 이게 이제 검정 헤나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제가 없고 알칼리가 없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연모제 이제가 없고 알칼리가 없이 색소가 들어가면서 모발이 힘이 생기는데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쓰는 거죠. 거기에 두피 자국도 없다는데 염색만큼. 그래놓고 나서 여기 이제 이걸 이제 1시간이나 2시간을 오래 넣어두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마가 안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죠. 가장 큰 문제가. 자, 일단은 이 색소가 모발에 누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말이 모발 전체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철성분이 누적이 돼요. 그리고 붕산하고 미온소가 만나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일부 탈색이 되버립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 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마가 일반적인 방법을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로소니아하고 탄닌이 가지고 경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발에 누적이 되어 있는 이 촉매제, 이 아이를 제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발에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한 파마약에 배합되는 환원제를 얘가 다 없애버리고 다 산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색깔이 핑크색이나 보라색으로 바뀌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탈색이 됐던 자리 인공색소가 중합을 하고 있고요. 파마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이 파마가 안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물든 색소가 모공을 통해서 어떻게 얼굴까지 내려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헤라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검정 헤라를 쓰시는 분들은 파마가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염려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헤라에 배합된 색소가 얼굴이 시커매질까봐 이걸 지금 더 걱정하면서도 이 아이를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파마 방법 갖고는 파마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라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두 달에 막 3번씩 이렇게 시술하고 집에서 시술해놓고 오래 두면 둘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발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마가 계속 반복 시술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뿌염같이 한 군데만 아니고 계속 갖다 뿌리부터 시작해갖고 전체를 다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열처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파마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쓰시는 분들한테 언니 이거 나빠 그러면 듣지도 않아요. 이게 왜 나빠 난 좋아. 야 그럼 염색이 좋냐 이게 좋냐 그러면. 그죠? 너 염색 한번 해봐. 두피 따갖고 눈 따갖고 모발 얇아지고 모발 풀풀 나르고 야 그러지도 않고 모발 두꺼워지면 색깔 내려가는데 근데 이분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얼굴에 색소가 침착이 될까 이거예요. 자 이런 모발이 오면 볼 것도 없어요. 샴푸 무조건 알칼리 샴푸 크림 약으로 모발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액상치료로 최소 5분 단위로 4번, 5번 모발에 누적이 되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헹굴 때 또 산성 샴푸 쓰지 말고 알칼리 샴푸 또 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경화를 푸는 샴푸를 한번 보여줄게요. 세상에 샴푸는 산성 샴푸가 좋은 줄 알고 계속 어떻게 샴푸를 하고 나면 모발이 두꺼워져야 되고 모발이 뻣뻣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 샴푸하고 나서 모발이 뻣뻣해지면 샴푸가 나쁜 거래. 그죠? 그러니까 그 샴푸하고 나서 모발이 매끄러워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죠. 땡을 빼면서 모발이 막 매끄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한국에서 좋은 샴푸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거품 잘 나는 거. 그러니까 모조리 산성 샴푸 매끄러우면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다 경화돼요. 오늘 알칼리 샴푸에 경화를 푸는 샴푸의 기본을 제가 딱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래서 파마가 안 나왔던 거예요. 떠블려나 안 하면 파마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대신 헤라를 쓰시는 분들한테 헤라 나빠 그러지 마요. 속으로 욕해요. 야 그럼 더 좋은 걸 줘봐. 오죽하면 내가 이걸 쓰겠냐. 자 대신 우리는 이제 고객들이 얼굴이 시커매질까봐 색소가 침착이 될까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두피에다가 덕지덕지 발라버리잖아요. 랩핑해버리잖아요. 열처리해버리잖아요. 2시간씩 내려버리잖아요. 결국은 요 색소가 모공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색소를 옮긴 거예요. 이거 레이저 갖고는 안 됩니다. 피까지 나중에 이제 오염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발라서 이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샴푸하세요. 알칼리 샴푸. 하고 모공을 메꿔버리세요. 반드시 수용소 물에 녹는 이 분말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어떤 거? 특수 오일 있잖아요. 그죠? 물에 녹는 오일을 발라서 모공을 채워주고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 그죠? 적당히 지금 바르는 것에 저는 이제 한 반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샴푸해주고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거 시술했던 고객한테는요. 좋은 샴푸, 좋은 제품 쓰셨어요. 파마 안 나오셨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반드시 뿌리 볼륨 살려주고요.
W나 보고요. 그래도 컬을 원하면 크림약 바르고 액상치오 최소 3번에서 4번 5분 단위로 걷어내고 제거풀 계속하고 나서 바로 직방으로 들어갔어. W나 본데 1차에 나온 다음에 그때 시스템 안에 쓰지 마요. 제발 치웠어요. 또 경화를 시켜놓으면 모발이 부풀리는 게 또 수축이 돼서 모발이 얇아졌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헤나 정말로 좋은 물질이다. 자, 헤나에 아주 케라틴 단백질을 강하게 재결합시켜주는 물질 두 가지. 무엇? 한림과 로슨이야. 빨리 말고 해. 한림. 헤나가 왜 나빠요? 그러면 헤나란 우리 마보 원장님 헤나란 뭐예요?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식물에서 4년 이상 된 식물에서 뿌리, 줄기, 잎, 맞아요. 너무 잘 냉동. 거예요. 저를 찾아보고 예. 그래서 어차피 일부러 막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헤나가 뭐야 그러면 아니 헤나 그거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넌 더 나빠 속으로 딱 찍히는 거예요. 헤나는 언니 진짜 좋은 거다. 이게 아프리카나 아랍 쪽에서 자라는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아주 좋은 나무 거기 이제 봉숭아 물들이기를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감잎 그죠? 그런 것들 떫은 맛을 식물의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이 바로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나 이렇게 분말을 혼합을 할 때 녹차 우린물을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기 때문에 바로 탄닌 성분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로소니아 이미너스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줄기나 잎사귀나 뿌리 이제 여름에 가을에 그죠? 거기서 추출하는 물질이다. 그걸 아주 잘게 분말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헤나다. 거기는 이제 탄닌이라는 성분하고 로소니아라는 성분이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봉숭아 물들이기를 얘기해주면 다 이해를 돼요. 단 거기에 검정 헤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집에서 위험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져와. 내가 해줄게. 맞죠? 빨리 헤나를 준비해주세요. 가는 면모, 그 다음에 탈색했던 모발 그 클립 제품 그거 해봐야 뭐 한 번이나 두 번에 헹구고 나면 거기 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하지 말고 좋은 이 헤나를 잘 활용해 보세요. 거기 이제 우리 대표님 갖고 있는 뭐 PPT 300배인가? 그걸 딱 넣어주고 나서 그 헤나로 그 로소니아라는 성분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모발 연출 경화를 다 시켜주세요. 그 PPT 발라서 반드시 말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탄닌으로 잡아주면 탈색했던 머리 아주 잘 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나 나빠 그러니까 좋은 걸 왜 좋은지도 모르고 왜 나쁜지도 모르고 무조건 헤나 나빠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좋은 물질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는 연모가 집중력을 이걸 쓰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다단계로 영업을 했던 게 문제예요. 100만 원 선물권을 내고 10번 시술권을 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소개비를 줬고 그리고 선물권 받았으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경화만 시키다 보니까 모발이 누적이 돼서 파마가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런 염색방에서는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미용실 저것들이 모발도 다 막 작살낸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손님만 갖고 서름이 입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 질문 있어요. 예. 그 헤라에 들어가는 색소가 연모제에 들어가는 색소랑 색소는 다 동일합니다. 직접 염료인지 간접 염료인지 따라 다르죠. 직접 염료죠. 이건 이제 반응이 없는 건 직접 염료예요. 직접 염료 썼던 게 이제 제일 먼저 썼던 게 칼라 스프레이, 매니큐어, 그죠? 이런 것들은 직접 염료죠. 근데 간접 염료는 일제하고 이제하고 혼합이 돼. 그러니까 연모제에 일제만 덜어놓으면 색깔이 발색이 안 되죠. 반드시 이제가 혼합이 돼야 되죠.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반응해서 그 열로 발색이 되는 게 바로 간접 염료.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보이는 건 다 직접 염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근데 직접 염료죠. 헤나 보면 시큼하잖아요. 시큼한 게 다 인공 색소예요. 그 두피에 요즘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 박명수 이거요? 네. 아니 어떤 고객님이 그거를 써가지고 이 색소가 헤나 쓴 것처럼 여기까지 다 내려온 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공 쪽으로 색소가 들어가서 결국 얼굴 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털 재료를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모공. 어떻게? 모유두. 모유두는 뭐하고 연결돼 있죠? 모유혈관. 혈액은 순환이 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발랐던 색소가 얼굴 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뭔가 이동을 시킨 거죠. 색소 지 혼자 왔을까요? 혈액이 옮긴 거예요. 저는요, 얼굴의 색보다 혈액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아예, 그죠? 막을 하나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바르기 전에. 색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물에 녹는 수용성 오일로. 여기 그 특수 오일 아무리 발라도 털 다 나던디? 그 다음에 헹궈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일, 수용성 오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처리, 중간, 후처리도 다 정리시켜 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위험성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염색을 그렇게 더 자주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솔직히. 그죠? 연모제, 색소, 알칼리. 특히 염색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염색약 1제, 2제 만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모발 전체를 두피 전체 다 부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일부 색소가 또 그런데도 그 위험 부담을 갖고 파마나 염색을 하는 게 고객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떠벌려나 밖에 답이 없어요. 기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강한 컬을 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쓰는 걸 보세요. 또 흑채 같은 것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정말 그건 뭐 일회용으로 딱 끝나니까 그렇지 상습적으로 계속 많이 쓰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하는 게 바로 비용이에요. 눈물 나게 고맙지 않나요? 우리 고객들 진짜 그죠? 우리가 쓰는 파마약이 좋다. 파마약을 갖고 오니까 저는 재생을 한다. 웃기지도 않네. 됐죠? 네. 이해됐어요? 맞요? 됐어? 우리 매너님? 네. 우리가 헤나로 아까 시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펌을 웨이브를 걸려면은 더블 연화를 보고 1차 크림 타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액상 치유로 5분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이상 네. 해서 안에 있는 누적된 헤나 물질을 빼내고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친 다음에 네. 타월 드라이 하고 멀티펌을 쓰지 말고 치료. 네, 치유를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치유 약을 도포하는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근데 뭐 어떻게 알아? 이제 수분 양은 깨끗하게 헹구고 와서 타월 드라이만 하고 치유를 도포를. 치료는 본래 수분이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있는 상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손상 모발이나 쓸 때 아민을 쓸 거라면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적어야 되고 네. 왜 그런가 하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활성도를 띄는 게 바로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연화를 더 보고 네. 이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정해놓는다는 건 웃기는 거죠. 그때 노골거리면은 그래도 치유로 들어요. 많이 막 노골거리면. 아니 좀 그렇지. 그러니까 노골거리는 거 그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치유로 발라하기 때문에 막 지금 누글누글누글해지는 모발 또 치유를. 근데 헤나를 썼던 모발들은요 금방 그렇게 안 가요. 염색약까지 징글맞게 오래가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오자라는 염색 들어보셨어요? 야 이게 나는 뭔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제가 서울에서 교육할 때는요 2달에 한 번씩 꼭 파마를 해주거든요. 이걸 한 3년을 썼어요. 염색을 하면서 막 머리 다 끊어놨길래 제발 좀 염색 좀 제대로 좀 하는 데 좀 가서 염색약으로 하고 막 두피 붙여갖고 이 안쪽에 있는 머리까지 다 끊겨가지고 근데 연화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이거를 헤나를 이게 결국은 이제 헤나야 헤나 싫어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와칸 뭐 이런 것들이 다 헤나예요. 헤나 그러면 안 사잖아요 미용사들이. 그런데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연화를 보면 이번에는 분명히 나오겠지. 그렇게 2번을 파마했는데도 뿌리만 사고 컬이 안 나와요. 근데 3번째 거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파마액을 또 발랐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헤나 잔류 물질이.
그날 원하는 컬이 나왔던 거예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물질이구나. 머리카락의 케라틴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재결합을 시켜준 건 헤나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진짜 제가 똑같은 머리카락을 더블 연화를 3번 하니까, 그러니까 3번째 파마하니까 원하는 컬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나오겠지 하고 파마를 해도 C컷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파마하니까 그때도 이제 원하는 로또 사이즈의 컬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서울에서 교육할 때 이 세 기술을 내리왔다는 원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 파마하는 거 3번을 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랐어요. 이야, 헤나가 이렇구나. 정말 좋은 물질이구나. 그래서 헤나 쓰시는 분들 절대로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열 처리하고 약 많이 바르고 그러지 마요. 걷어내고 제거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블 연화 안 되면 한 번 더 불어나면 한 번 더 해보세요. 트리플 연화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제도에서 교육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7년 동안 단골인데 7년 동안 컬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3번째 교육하면 막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왔어요. 나 성공했어요. 일방통으로 원하는 컬이 나왔어요. 왜 그러더니 3번을 헹궜대요. 첫 번째 물 때 안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물 때 안 나올. 그래서 세상에 3번째 헹구고 4번째 약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샴푸를 3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 박수를 쳤어요. 원장님이 그게 나올 것 같은 감을 잡은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 원장님은 파마 안 나온 모발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헤나 정말 좋은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대신 이제 헤나 쓰시는 분들한테 헤나 납법을 하면 소금 하나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물질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던 거예요. 정말 잘 활용하세요. 저는요 지금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라 열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헤나 아주 품질 좋은 헤나. 꼭 준비해서 잘 활용하세요. 우리 대표님도 헤나 또 찾게 생겼다. 이제